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레이커스랑 브루클린 하는데 왜 거기서 나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남의 동네에 와서 경기를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당연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가장 좋아하지만 농구와 또 NBA를 정말 오랫동안 봐왔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빅게임을 항상 챙겨보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그냥 재밌게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골스 경기가 아닌 다른 경기를 리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골스 경기만큼 이번 시즌 두 팀의 경기를 보지는 못해서 많이 디테일하게 하는 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커스는 로스터로만 보면 서부 1등을 하고 있어야 마땅하지만 현재 불붙은 유타 재즈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유타가 1등이고 레이커스가 현재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앞으로 한 4주 정도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레이커스는 최근 약팀이라 여겨지는 팀들에게 고전을 하면서 이기긴 하지만 좀 힘들게 이기면서 디펜딩 챔피언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해 또 우승할 만한 팀으로 여겨왔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마무시함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늙지 않는 르브론이 리그 최정상급 플레이를 하고 있고 워낙 베테랑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팀에는 분명합니다. 레이커스와 똑같이 브루클린도 로스터로만 보면 동부 1등 하는 게 마땅하지만 시즌 중반에 하든이 들어오면서 팀의 아이덴티티도 좀 바뀌고, 하든이 들어옴으로써 수비에서 너무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브루클린도 현재 동부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취약한 수비를 가지고 있지만 브루클린은 니네가 몇 점을 넣든 우리가 더 넣어서 이긴다라는 마인드로 플레이하는 듯이 점수를 정말 많이 넣고 있고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전까지 4연승을 달리고 있는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양팀의 스타팅 라인업을 소개해드릴게요.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 칸테비어스 칼드웰 팝, 웨슬리 매튜스, 카일 쿠즈마, 마르크 가솔이고, 원래는 포인트 가드를 뛰는 데니스 슈로더는 오늘 바이러스 관련으로 뛰지 못합니다. 브루클린은 카이리 얼빙, 조 해리스, 제임스 하든, 브루스 브라운, 제프 그린입니다. 브루클린은 정말 키가 작은 선수들로 스타팅이 구성되어서 스몰볼을 하고 있고, 현재 골스도 센터가 없어서 비슷한 상황인데 브루클린의 장점을 보고 좀 배울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와 브루클린의 케빈 듀란트는 오늘 경기를 뛰지 못하면서 좀 아쉽습니다. 다 뛰면서 정말 피 튀기게 싸우는 경기를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1쿼터 시작부터 브루클린은 거의 3분 동안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레이커스도 그동안 딱 5점밖에 넣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양팀이 슛이 잘 들어갔고, 레이커스는 쿠즈마의 3점과 센터가 없는 브루클린의 골밑을 상대로 르브론이 파고 들어가면서 쉽게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브루클린은 제임스 하든이 아이소 플레이 후 3점이나 하든에게 모든 집중이 쏠리는 것을 이용해 쉽게 어시스트를 이어가면서 브루클린 역시 점수를 쌓아갔습니다. 1쿼터 중반에 하든이 벤치로 쉬러가면서 어빙의 본래 포지션인 포인트 가드로 돌아왔고, 팀을 이끌어가는 브루클린에 비해 오늘 데니스 슈로더까지 뛰지 못하면서 이제 36살인 르브론이 거의 팀의 유일한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든이 벤치로 빠지고 1쿼터 후부터 브루클린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1쿼터는 31대 24 브루클린이 앞섰습니다. 2쿼터의 브루클린의 세컨 유닛은 제임스 하든, 조 해리스, 디안드레 조던 중심으로 나왔고, 레이커스는 1쿼터에 딱 3분 쉰 르브론이 그대로 나오고 몬트레스 헤럴, 알렉스 카루소가 세컨 유닛을 각각 이끌었습니다. 원래 공격만 잘하고 수비가 좋지 못한 브루클린으로 알려져 있는데 레이커스가 르브론이 뛰고 있을 때 점수를 좁혀야 하는 기회이지만 오히려 점수가 더 많이 벌어지고 7분 남기고 쉬러가는 르브론에 비해 비슷한 시간에 카이리 어빙은 또 다시 들어오면서 하든과 어빈이 공격을 이끄는 것에 비해 르브론이 없는 레이커스였습니다. 하든의 어시스트와 조 해리스가 3점을 3개 연속하면서 점수는 19점까지 벌어졌고 2쿼터 3분을 남기고 르브론은 다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르브론이 돌아온 뒤 르브론 중심으로 공격을 한 레이커스는 2쿼터 남은 3분 동안 11점을 넣었고 그동안 브루클린은 4점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2쿼터는 64대 53으로 브루클린이 11점 앞서면서 끝나긴 했지만 이 쿼터 마무리까지는 레이커스가 좀 분위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3쿼터의 레이커스는 신장이 작은 브루클린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가 느릴 수밖에 없는 빅맨 마크 가솔이 빠지고 공격과 슈팅이 좋은 마키프 모리스가 대신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에 마크 가솔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다고 보였는데 역시 빠졌습니다.
3점을 정말 많이 쏘는 브루클린에 비해 2점만 주구장창 쏴대는 레이커스가 야투를 더 많이 성공했지만 점수차는 전혀 좁혀주지 못했고, 특히 이름도 말하기 어려운 티모테 루아우 카바로 선수가 벤치에서 나와서 3점 슛을 오늘 정말 잘 넣어줬고, 이때까지 하든은 어시스트 10개를 하고 벤치로 쉬러 들어갔습니다. 하든이 나가자마자 어빙이 또 득점을 막 하면서 팀을 이끌었고, 공을 잘 움직이면서 여러 선수들이 나눠서 3점도 정말 잘 쉽게 넣는 브루클린입니다. 점수는 다시 20점까지 벌어졌고, 타임아웃을 부르는 프랭크 보글 감독이지만 그 이후에도 공격이 그리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점수차가 많이 나기 시작했고 90대 74, 16점 차로 4쿼터를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3쿼터까지 양팀 야투율이 50%로 똑같은데 2점만 쏜 레이커스와 3점을 자주 쏜 브루클린의 점수는 16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4쿼터의 시작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서 저도 이게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복붙해서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똑같은 걸 어떡합니까? 브루클린은 하든을 중심으로 공을 진짜 잘 돌리고, 세컨 유닛에서 다시 나온 마크 가솔을 상대로 제임스 하든과 계속 미스매치를 시킨 다음에 하든이 스피드로 쉽게 득점을 성공합니다. 이에 반해 레이커스는 그냥 공을 잡으면, 그리고 특히 르브란이 잡으면 알아서 넣겠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냥 완벽히 개인 능력으로 터프샷을 쏴서 넣어야 하는데 그런 터프샷조차도 3점이 아닌 다 2점 슛이었다는 거. 그리고 5분이 남기고 그냥 가비지 게임이 되었고, 경기가 그대로 끝나면서 브루클린이 레이커스를 109대 98로 이겼습니다. 좀 더 치열하고 팽팽하게 흘러가는 경기가 보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서 레이커스의 경기력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상 르브론 말고 딱히 눈에 가는 선수가 없는 레이커스였고, 경기 초반에 쿠즈마가 잠깐 반짝하긴 했지만 그냥 그게 다인 정도입니다. 수비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평균으로 122점이나 넣는 브루클린을 109점으로 잡은 건 수비가 나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레이커스의 공격이 정말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오늘 르브론은 오늘 32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 스탯은 진짜 좋았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브루클린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골스가 커리에게 많이 의존을 한다면 데이비스가 없는 레이커스는 더욱 르브론에게 기대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르브론이 득점을 할 때 황소처럼 정말 빠르고 힘있게 골대로 밀고 들어갈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또 아이소 상황에서 돌면서 턴어라운드 점퍼나 페이드웨이 점퍼 역시 정말 어려운 슛이지만 쉽게 잘 넣는 르브론입니다. 그런 슛을 너무 잘 쏴서 그런 플레이를 뭔가 꼬집어서 말하긴 뭐고 하지만, 르브론이랑 뛸 때 같은 팀의 다른 선수들은 딱히 할 게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리듬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한 장면 보시면 르브론이 공을 잡으면 주변에서 정말 아무도 안 움직여요. 르브론이 득점에 실패를 했다면 리바운드를 잡으러 갈 선수도 없습니다. 다 3점 라인 밖에 서 있어서 이런 건 아예 작전이 없는 농구인데, 프랭크 보글 감독은 작년에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프랭크 보글 감독이 그렇게 좋은 감독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은 오늘 커리어 35,000점을 넣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르브론이 플레이메이킹과 농구의 모든 부분에서 특출나게 잘하는데, 득점도 이렇게 역대 3번째로 많이 넣는 선수가 우리가 살면서 2번 다시 보기 힘든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레이커스는 이건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르브론의 플레이 자체에는 문제가 없죠. 르브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을 3점 슈터를 많이 놔주고 패스를 잘하는 빅맨을 주변에 세워주면서 르브론 잘하는 걸 계속 할 수 있게 세팅을 해줬는데, 어차피 르브론 혼자 100점 넣는 것도 아니고 잘해봤자 오늘처럼 30점대인데 데이비스가 돌아오면 데이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득점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다들 너무 부진합니다. 물론 데니스 슈로더가 오늘 없었긴 했지만 레이커스에서 그 누구 하나 윙에서 터져주지를 못하고 오늘 패배한 겁니다. 특히 윙에서 3&D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칼드웰 펍이나 웨슬리 매튜스, 알렉스 카루소, 홀턴 터커, 이런 선수들이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네 선수 합쳐서 평균 25점밖에 넣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로테이션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선수들인데 이런 윙에서 득점이 나오지 못하고, 오늘 또 특히 브루클린이랑 비교를 하자면 이런 선수들의 비교될 만한 선수들이 상대팀에는 브루스 브라운, 오늘 잘했던 루아우 카바롯, 타일러 존슨, 랜드리 샤멧, 이런 선수들인데 브루클린 선수들이 훨씬 잘하죠.
그리고 레이커스의 윙들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정상급 슈퍼스타 2명과 같이 뛰니까 그 선수들을 위한 플레이가 너무 적고, 한 플레이를 보시면 그냥 공 주고 너 알아서 해라 예요 완전히.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를 위한 플레이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또 그런 선수가 없어버리니까 많이 힘든 레이커스입니다. 반면 브루클린의 장면을 하나 볼게요. 조 해리스가 3점을 7개 쏴서 오늘 6개 넣었는데, 그렇지만 그런 슛을 쏠 수 있게 제프 그린이 스크린 걸어주고 루아우 카브럿 같은 선수가 바로 찾는 걸 보세요. 이렇게 모든 선수가 공을 움직이면서 스크린도 걸어주고 미스매치를 만들어주는 브루클린의 공격은 정말 강합니다. 이제 브루클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제임스 하든은 정말 좋은, 정말 훌륭한 농구 선수입니다. 살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잘하면 뭐 살쪄도 상관없지 뭐. 휴스턴에서 막 나간다고 찡찡대면서 민심을 많이 잃긴 했는데 정말 대단한 농구 선수임은 확실합니다. 농구를 정말 쉽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경기 엄청 활약했다 이런 느낌도 들지도 않았는데, 팀 내 최다 득점 23점 그리고 11어시스트. 하든이 브루클린으로 오면서 아이소 공격 최강자였지만 자신이 득점하는 걸 조금 포기하면서 플레이메이킹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게 딱 보이고, 나름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헌신이라고 보입니다. 나중에 브루클린이 우승을 한다면 제임스 하든의 이런 헌신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든이 처음 브루클린 갔을 때 이렇게 3명이 빅3가 공존하는 게 말이 되나 했는데, 사실 하든이 많이 양보하면서 이게 지금 되는 거고, 카리 어빙도 하든이 자기보다 플레이메이킹을 더 잘한다는 거를 반강제적으로 인정해버리고 하든이 나가고서야만 플레이메이킹을 자신이 하니까 사실 빈틈이 없는 공격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카이리 어빙도 못지않은 공격, 특히 혼자 드리블 하다가 풀업 점퍼나 레이업이 정말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브루클린을 수비하는 상대팀은 진짜 수비만 하다가 경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루스 브라운이 뛰었던 자리에 케빈 두란트가 다시 돌아온다면 뭐 공격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브루클린은 항상 문제인 거는 수비입니다. 항상 수비가 문제로 꼽히는데, 오늘 예전에 OKC에서 기억하실 만한 안드레 로버슨이 브루클린 네츠에서 첫 경기를 뛰었는데, 이 선수는 수비 원툴이거든요. 진짜 살다 이렇게까지 공격 못하는 농구 선수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만 수비는 정말 잘합니다. 여태껏 올해 팀이 없다가 수비가 절실한 브루클린이 이 선수를 픽업했고, 로버슨이 수비에서 상대 잘하는 선수를 마크해줄 수 있는 전력이 아직도 된다면 정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드레 로버슨 여친이 예전부터 NBA 2K 하시는 분들 계셨다면 알 수도 있는데 2K 여신 레이첼 드미타거든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직 브루클린은 여전히 선수 보강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공격은 됐으니 수비만 보강하면 충분히 올해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골스 경기가 아닌 다른 경기를 리뷰해봤는데 사실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미숙했겠지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골스가 올랜도와 경기가 있습니다. 시즌 첫 3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내일 꼭 경기를 잡아보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